가짜 낙폭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집값 상승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대장 아파트보다 더 많은 상승률이 생겼죠. 이거는 가짜 상승에 가깝다. 이 전세도 마찬가지 한 25% 정도 거품이 껴져 있는 상태다. 어련히 놔두면 집값은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61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는 2주택이고 10년 넘게 남편하고 각각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인덕원 대우는 집값이 거의 8억까지 떨어져서 지금이라도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어 미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주택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셨던 주택들 오래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저가 매수 하셨을 테고 또 각각 명의로 명의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심리적인 큰 압박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판소를 통해 우리 구독자님이 왜 심리적 변화가 생겼는지를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보유를 꼭 해야만 하는 그 이유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 중에 있는 아파트는 이 평촌, 안양 평촌에 있는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입니다. 약 2000세대 정도의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20년 정도가 되어 있는 아파트다. 인덕원역이랑 뭐 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입지적인 변화에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또 함께 얘기해 드릴 아파트가 이 평촌역 바로 인근에 평촌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대장급 아파트도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치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아파트 지금 거주 중에 있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B라는 앞전에 보신 인덕원 대우 아파트죠. 이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그냥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A, B 이 두 아파트 전부 다 오래전에 취득을 하셔서 부담이 없고, 그리고 또 각각 명의로 명의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세금적인 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왜 심리적 변화,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 인덕원 대우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으로 있었을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낙폭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낙폭은 가짜 낙폭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짜 낙폭. 자, 그 이유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인덕원 대우 아파트, 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금액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껴져 있는 아파트였다. 거품이 이렇게 많이 껴져 있는 아파트는 낙폭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매매 금액을 제가 앞전에 보니까 최고가 금액이 얼마 찍혔냐면 약 12억 5천이 찍혔습니다. 12억 중반.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12억대까지 집값이 상승한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짜 하락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가짜 하락도 있고 상승에 있어서 가짜 상승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는 이 매수세와 함께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12억대까지 올라간 그 금액대 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파트 평균 아파트 많이 거래가 됐던 금액대 선이 9억대였습니다. 9억대까지 가격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단 3건의 거래로 12억대까지 최고가를 찍은 겁니다. 단 3건의 거래로. 그게 정상적인 집값 상승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은 낙폭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는 12억 5천이 아니라
9억대 후반에서 10억까지는 올라가줬었어야 할 아파트였다. 자, 앞전에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촌역 뒤편에 있는 우리 안양에서 가장 대장급 아파트인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있죠. 그 아파트가 2017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약 220% 상승을 했습니다. 집값이. 그런데 우리 인덕원 대우 아파트는 2017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약 260% 상승했어요. 어떻게 대장 아파트보다 더 많은 상승률이 생겼죠? 이거는 가짜 상승에 가깝다. 그 이유는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약 20% 정도는 거품이 껴져 있는 아파트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아파트의 최저가 금액을 보니까 약 8억 정도의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 12억 5천 최고가를 찍었던 금액에서 지금 현재 8억까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낙폭이 얼마나 큰 겁니까? 마이너스 35%나 떨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더 크게 하락할까봐 걱정하시고 지금에라도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 선에서 매도할 생각으로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최고가 금액이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가짜 상승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의 원래 금액은 10억이었다. 10억. 따라서 10억에서 지금 8억으로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12억 5천에서 8억으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다. 자, 따라서 지금 35% 가격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10억 정도까지의 최고가 금액이 나왔었다면 약 20% 정도 하락한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12억 5천에서 8억까지 떨어진 금액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10억까지 올라간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도 한번 봤을 때 우리 아파트 전세 최고가 금액이 얼마 찍혔냐면 최고가가 7억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7억이라는 전세 최고가 금액이 정상적인 전세 시세였냐라고 본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 비정상적인 전세 시세였다. 자, 우리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제가 판단했을 때 7억이 아니라 한 5억 초반 정도가 우리 아파트의 전세 시세다.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우리가 전세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 이상만큼 올라가 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 아파트 전세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의 전세 시세가 정상적인 전세 시세였죠. 그 전세에서 보통 평균 경기도권 그리고 안양적 일대가 한 6% 정도 1년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앞전에 제가 본 것처럼 뭔가 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률을 더해서 한 8% 정도 대입을 해봤더니 한 5억 2천 정도 나오더라. 따라서 지금 우리 아파트의 정확한 전세 시세는 한 5억 초반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전세도 마찬가지 한 25% 정도 거품이 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품이 왜 생겼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교통에 대한 확충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통에 대한 확충 발표가 있어서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 상승에 맞춰서 어떤 수요가 많이 들어오냐면 당연히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거품이 낀 건데 뭘 보고 들어왔나요? 당연히 개발에 대한 이슈를 보고 들어왔겠죠. 그렇다면 어떤 개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나열해 드린다면 우리 아파트 지금 현재 4호선이 있습니다. 인덕원선에 도보 10분 거리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월곶 판교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기 시흥에 있는 월곶에서부터 시작해서 판교, 인덕원을 지나 판교까지 가는 노선이죠. 또 여기에 인덕원 동탄선이 있죠. 인덕원에서부터 수원을 지나 동탄까지 가는 노선. 또 가장 큰 얼마 전에 발표했던 GTX C노선 교통에 대한 확충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새 노선 하나였던 인덕원선이 이제 총
4개의 노선이 확충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물려 상승장에 맞물려 투자 수요가 유입이 많이 돼서 거품이 잔뜩 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올 수 있나요? 투자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투자 수요가 감소되면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거품이 껴져 있는 아파트들은 좋지 않는 아파트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해당 아파트는 가치가 높은 아파트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치가 높은 아파트다. 자, 전세라는 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전세는 실사용의 가치죠. 실사용의 가치가 우리 아파트는 원래 5억대였습니다. 5억대. 그런데 누군가가 7억까지 전세 계약을 해서 이게 거래가 찍힌 거죠. 실사용 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세 최고가 7억을 잡아서 전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사용 가치가 왜 이 아파트에서 좋았냐? 주변 입지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입지가 너무 좋다. 입지도 좋고 또 교통도 확충될 예정에도 있고 또 인프라도 구축이 얼마나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층들이 이 7억이라는 높은 전세 시세에 맞춰서도 계약을 해서 좀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도 봤을 때 매매는 뭡니까? 이 실사용 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이 얹어진 금액이 매매 금액이죠. 이 프리미엄은 뭡니까? 미래 가치를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미래 가치를 지금의 실사용 가치에 더해져서 매매 금액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이 아파트는 10억짜리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2억 5천에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서 집값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반대로 우리는 거품이 꼈다고 나쁜 아파트가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 역으로. 그럼 반대, 지금 하락된 금액에서 하락세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상승 장세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 수요는 미래 가치를 보고 더욱더 이 집의 투자 가치로서 매수를 해서 집값이 더 많이 크게 상승할 요지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독자는 지금 매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련히 놔두면 집값은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매매와 전세 거품이 엄청나게 껴져 있지만 이게 거품이 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거품이 껴져 있는 거고, 하락할 때는 당연히 이 거품들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거품은 가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이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아파트 상승률 대입해서 정상적인 가격대에서 생각을 하셔야만 한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기반을 잘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교통 확충 발표로 인해서 향후 이제 몇 년 뒤면 2026년 그 이후 정도면 인도권 동탄과 월곶 판교 이거 전부 다 준공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 GTX-C도 나중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프리미엄은 더 많이 얹어질 겁니다. 이 아파트에. 그렇다면 매매 금액은 예년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고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치적으로 좋은 아파트 반드시 보유하셔야지만 우리 구독자님 자산을 잘 지키면서 증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보유하십시오.